독습이라는 것은 이 책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그 기본으로 책을 지적 자본으로 바꾸는 10가지 습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포인트는 발문이라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질문하고 발문이 좀 다르다. 근데 발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책을 왜 썼을까라는 걸 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왜 썼을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발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저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가 내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나중에 책을 쓸 때 내가 사실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책을 못 써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자가 갖고 있는 질문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저자가 이 책을 왜 썼을까? 라는 질문. 그리고 내가 쓴다면 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썼지만 나는 내 질문을 갖고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저자가 그냥 책을 해서 무슨 보고서 쓰듯이 질문 없이 책을 쓰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발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발심이 생겨야지 발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움직이는 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단어 중에 발문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이야기할 게 내 인생에 발문을 던졌던 책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분씩 기회를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책을 만났는데 이 책이 나를 좀 건드려 줬어. 이 책이 나에게 인생의 책인 것 같아. 그거를 하나 머릿속에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걸 나누는 것만으로도 오늘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 두 가지 책 보이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 독습이라는 책이고요. 나중에 요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삶이 내게 말을 걸었을 때, 걸어올 때. 요거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이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거잖아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질문의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얇고 책이 그리고 책이 되게 그 감성적이세요. 이 사람이 진짜 아는 것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시처럼 책을 쓸 수 있을까? 자,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이는 그것을 마구 넘기지만 현명한 이는 열심히 읽는다. 인생이란 단 한 번밖에 읽을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쌍파울이라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하고 이 책을 쓰게 된 첫 번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써도 이런 뭐 독서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다 보니까 이걸 뭐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분들 1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0분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깊은 관계가 별로 없었고요. 그분들에게 좀 질문을 한 번씩 던져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들은 또 어떻게 책을 많이 내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책을 내는가 그걸 또 질문을 했었던 거죠. 인터뷰를 해서 책을 낸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뭐냐면 피터 드러커라는 선생님은 사람은 두 가지 부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읽는 사람인가? 나는 듣는 사람인가? 나는 리더인가? 리스너인가? 리더인 경우에는 시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귀가 많이 발달된 것보다 시야가 많이 관찰을 잘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발달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그거 얘기해 보십시오. 드리면 나는 읽는 사람이다. 나는 듣는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들었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리스너의 부분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책을 쓸 것 중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굿 리스너라는 책을 쓸 거예요.
그걸 생각한 게 제가 3, 4년 전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자료도 모으고 그리고 내가 리스너가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책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내가 굿 리스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살아가면서 나중에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숙성됐을 때 그럴 때 굿 리스너라는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책을 낸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과제로 하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뭐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서 죽을 때 한 10권의 책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그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이건 if입니다. 그냥 if. 뭐냐면 나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쓴다면 난 10개의 그 부분을 쓰겠다. 10권을 쓰겠다고 하면 어떤 주제로 어떤 제목으로 쓰겠다. 이걸 하나 정해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제목까지 못 정하면 그냥 주제란만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2000년에 처음 제가 그 작업을 했어요. 한 10권의 책을 쓴다면 난 기획서라는 책을 써야 되겠다. 기획서와 관련된 기획 마스터라는 책을 쓰면 좋겠다. 보고서와 기획서는 다르니까 보고서도 내야지. 지금 사업계획서는 안 냈지만 사업계획서 마스터도 하나 내야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또 책을 쓴다면 독서에 관련된 책도 쓸 거고 책 쓰기 관련된 책을 쓰겠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책 쓰기의 디테일이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그러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컬럼도 쓰고 있고 그리고 책도 나중에 나와요. 이걸 우리가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합니다.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개로 퍼블리싱을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훨씬 더 자기가 알려지기도 쉽고 비즈니스가 더 잘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만 가지고 하나의 소스에 하나만 가다 보니까 나중에 멀티로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소스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영상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고 이거를 텍스트로 한다면 이렇게 텍스트로 만드는 게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하면서도 책을 쓰면서도 PT 작업까지 해요. PT로 파워포인트로 반드시 만들어 놔요. 그래야지 나중에 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작업도 지금 독습이라는 이 작업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따로 책 나오고 나서 언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언제 합니까? 근데 틈틈이 머릿속에 내가 원소스 멀티 유즈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책을 쓰든 책을 읽든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을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은 그렇게 읽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실용서다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만 챕터 보고 이렇게 뽑아서 발췌해가지고 봐도 발취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모든 건요. 우리가 러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러닝 for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reading for running이라는 관점인데 첫 번째는 뭘 하시는 게 좋으냐면 I reading 하시는 게 좋습니다. I read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텍스트와 텍스트 맥락을 읽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때는요. 정말 중요한 게 읽고 싶지 않은 책을 읽지 마세요. 조의가 없으면요. 책에 대해서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의라는 것은 자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책에 읽을 때. 근데 내가 과제를 줬을 때는 없었죠. 저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걸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그 책에 대해서 내가 그 저자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만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거 첫 번째 여러분 리딩할 때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유리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책을 읽었어요. 내가 독습이라는 책을 읽었으면 이 책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텍스트 안에서 그거를 내가 소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에서 벗어나서 사람 책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만났던 사람 책들은 뭐냐면 어떤 책을 읽었다 그러면 그 책의 저자를 꼭 만나러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책을 썼던 사람이 괜찮았다 이 책이.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여쭤보고 질문할 게 있다. 직접 직접 질문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 사람하고 뭐 친분이 없더라도 실제 그분을 우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책의 저자를. 팔로잉을 하다 보면 뭐 페이스북으로 팔로잉을 하든 뭐를 하든 뜨니까 뜰 때 가서 만나보는 거죠. 근데 직접 이 텍스트를 소리로 들어보면요. 거기서 내가 많은 부분들이 제가 제일 만났던 분 중에 제일 좋았던 분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신영복 선생님 같은 분이세요. 직접 식사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 책의 매개체로 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람 책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요. 실제 자기는 뭐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본인이 대학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까지 했냐면 대학원까지 마감일이었어요. 마감이 지났어요. 근데 본인이 전화를 해서 그 대학원 교수님한테 마감이 됐지만 제가 이걸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책을 읽었는데 그 가치 투자에 관련된 책인데 너무 내가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안 되는 건데도 예외 조항이 없습니까? 물어본 거죠.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예외 조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든지 원칙은 있지만 그 원칙에서 예외 조항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는 사람하고요, 물어보지 않는 사람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예외 조항이 있으면 나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분은 그게 기회가 왔고 결국에 그 대학원에 다니면서 그 가치 투자의 그 대학원 교수님을 만난 게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리고 그동안의 투자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독습은 사람 책을 만나라. 이게 중요한 거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위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 개념. 그래서 어차피 혼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하고 만나는 건데 저는 책에서 벗어나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에서 벗어나는 것을 비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책을 읽지 않으면 책에서 벗어나기 어렵더군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으시고요. 책에서 벗어나는 걸 비책이라고 합니다. 비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책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프레임을 갖고 있지만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이제 마이클 샌델이라는 선생님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이 문구가 일종의 책이라는 것은 작가가 나 대화하고 싶으니까 초대해 줄게 라는 초대장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는 질문을 하면서 읽는다. 내 유일한 독서 습관은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는 방식이다라는 말씀도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에다가 책을 쓸 때 그냥 쓰지 마시고요. 요런 식으로 문구를 하나, 내가 정말 책을 읽다가 좋았던 문구가 있으면요, 그거를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노트 같은 데다가 좀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자, 요 얘기는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라는 언제나 존재, 빙잉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지식이 행위, doing으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지식은 그 자체가 자원이 되고 실용적인 것이 되었다. 과거에는 사유재산이었던 지식이 어느 순간에 이제 공공재산,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로 지금 변하고 있죠. 그래서 아는 것은 반드시 존재와 행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은 안다고 해서 행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안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부분은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면 내가 뭔가 배워서 안다는 거 중요하지만 그 자체를 성과로 내기 위해서는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퍼포머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성과 내는 관점에서의 do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라는 걸 코칭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아는 것이 생기면 뭘 하게 되냐면 바로 미닝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닝.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존재화하는 것이 됐을 경우에는 becoming,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고 내가 책을 읽어서 뭘 하겠다라는 어떤 become이 좀 있으면 내가 책을 읽는 방식이 바뀌어져요. 근데 내가 becoming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책을 읽게 되면 그 책이 나중에는 그냥 읽긴 읽었는데 제대로 내가 어떻게 보면 쓰지도 못하고 뭘 읽었는지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책에서 좀 정리가 됐고요. 특히 질문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알고자 묻는 거예요. 길을 묻는 거랑 마찬가지. 질문할 때 내가 지금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해서 길이 어딘지 물어보는 거죠. 이건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도 있고 내가 그 어떤 모르는 부분을 알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제일 중요시 본 게 뭐냐면 어떤 사물이든 뭐든 의심하면서 봐라. 그래서 그걸 의문이라고 봤습니다.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문을 가져라. 근데 의문이 없으면 결국에 내가 뭔가 다시 집중해보고 더욱더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이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아버지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것은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문을 갖고 읽어라 책을. 그럴 때 비로소 네가 네 지식이 생기는 것이다. 근데 네가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읽는다는 것은 그거를 사실은 받아들이더라도 네 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제일 중요시 보는 것이 바로 의문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세 번째가 탐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탐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움직여서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안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죠. 탐문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발문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생각을 촉진시키는 거죠. 촉진시켜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깨달게 만드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 발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발문은 크게 두 가지 발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산적 발문이라고 해서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산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책을 쓸 때도 똑같아요. 책을 쓸 때도 뭘 하는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게 본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니까 그 질문 수준에서 책을 쓰게 되면 나중에 그 책의 퀄리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바로 그거예요. 추론해보고 또 내가 자극도 받아보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배님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그게 탐문이죠, 사실은. 근데 그럴 때 결국에 좋은 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박사 학위를 하든 뭐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토론을 하거나 뭘 할 때 그게 문제가 깨져요.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논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고 하고 책을 읽을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시간을 주어졌다. 그러면 10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든 뭐 책을 쓰든 뭘 써야 돼요, 지금. 기획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60%를요. 60%를 확산적인 발문을 하세요. 확산적으로 생각을 해서 확산적으로 갑니다, 계속. 그리고 뭐 리스트업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자료를 계속 찾고 괜찮아요. 60%가 됐어, 이제. 6시간이 됐어.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까? 4시간밖에 안 남았죠. 그럼 4시간 동안에 수렴적 발문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서부터는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 이해적 발문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보는 과정. 그리고 내가 제대로 그 부분을 이해했는지에 이해 발문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적용해 가지고 했던 내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내 사례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끄집어내면요, 그 암묵지에서 만들어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지식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책에서만 이렇게 갖고 오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내가 무슨 논문을 쓰든 뭐 책을 쓰든 그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경험이라도 현실에 적용했던 거, 그거를 끄집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발문을 하면 좋냐면 성찰적 방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성찰적 방문은 바로 지식이나 정보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리뷰가 아니라 리비지트를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리뷰라는 것은 내가 다시 어떤 책을 읽고 그냥 그거에 대한 서머리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비지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 여기 안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코칭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칭도 어떻게 보면 내가 리뷰를 해주는 코칭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안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가,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건 뭐냐면 제 딸 이름이 원경입니다. 원경이 때 이 책을 쓰면서 저는 누굴 생각했냐면 원경이를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가는 제 딸인데, 그 걔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나는 사실 감정적으로 뭔가 잘해주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그 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잘해주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도 이 책을 써서 아이에게 좀 써보자. 그리고 제가 욕을 써주기 위해서 글씨도 엄청 못 쓰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 페북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글씨 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글씨가 엄청 못 썼었어요. 근데 이걸 쓰게 된 거고, 사랑하는 원경이에게 아빠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마음을 담아 썼으니 내가 읽어줬으면 바랄게. 고마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도장도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 책을 딱 쓸 때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써줘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책이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을 한 사람을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책을 쓰든 누구든 내가 이 책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책 쓰기 관련된 책 쓰기의 디테일이라는 책을 쓰는데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책을 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심이 결국에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읽더라도 한 사람을 설득시키면 100사람도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읽는 것은 결국에 쓰는 과정이거든요. 읽기 쓰기는 같이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읽기만 해서는 절대 그 지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쓰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그 과정이 결국에 최고의 공부가 됩니다. 책 쓰기는 최고의 공부가 되는 거고, 읽는 과정도 공부가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소화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거는 책을 써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과정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질문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갈 텐데,